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얼굴형 관리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사람마다 타고난 얼굴 유형도 다르고 관리 방법이나 시술 선택지도 다양하다 보니 이걸 컨텐츠로 잘못 다루면 자칫 무분별하게 시술을 권장하거나 외모 강박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하기가 많이 조심스러웠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얼굴형 관리 컨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니즈가 더 커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특히 댓글에서 얼굴 라인이 더 정돈돼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시원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받은 시술이 하나 있어요. 관자놀이 필러인데 이게 확실히 화면에서 얼굴 라인이 조금 더 매끈해 보이는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시술 하나로 다 설명되는 변화로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라인이 확실히 많이 예뻐졌잖아요. 장기적으로 쌓아온 생활 습관과 관리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시술이나 스타일링 등 몇 가지 포인트가 더해진 결과라고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단기적이고 빠른 변화를 희망하신다면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고 다소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서 저에게 잘 맞았던 방법들로 꼼꼼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유형을 가지신 분들 또는 참고할 만한 얼굴형 관리 루틴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얼굴에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얼굴형과 비율을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제 얼굴형이나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얼굴이 더 작아졌으면 좋겠고 볼살이나 광대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쫙 리프팅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연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형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완화하거나 커버하는 방향으로 가야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제 얼굴을 예로 들면 지금은 시술도 받고 나이도 들면서 볼살이 많이 빠졌는데 20대 초중반까지는 체중에 비해서 볼살이 엄청 많은 타입이었어요. 잘못된 식습관이랑 불규칙한 수면 패턴 때문에 붓기도 정말 심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골격은 강하지 않은데 이마나 턱에 비해 광대가 살짝 도드라지는 하트형 얼굴이에요. 중하안부 길이에 비해서 상안부인 이마 비율이 약간 좁고 이 정수리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웃을 때는 앞볼이랑 광대 볼륨이 빵빵하게 입체감이 살아나는 편인데 표정이 없으면 약간 뚱하고 판판해 보여요. 나름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하지만 저는 직업상 화면빨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매끄러운 윤곽 라인과 안정감 있는 비율, 입체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계란형에 가까운 느낌이 나도록 관리 방향이나 스타일링을 조금씩 조정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붓기와 윤곽 라인, 비율, 표정 근육이에요. 얼굴형을 파악했으니 이제 생활 습관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많이 거슬러 올라간 제 과거 사진을 보면 얼굴 붓기가 정말 심한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0대 초중반까지 생활 패턴이 엉망이었거든요. 밤새워서 편집하고 해 뜰 때 잠들고 새벽마다 맵고 짠 음식 먹고 바로 눕고 운동도 안 하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학교 갈 때랑 영상 찍고 편집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어요. 나열하고 보니까 진짜 쓰레기같이 살았네요. 그때는 얼굴이 항상 부어있으니까 그게 그냥 제 얼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문제는 붓기만이 아니었어요. 몸이 전혀 회복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한창 에너지 넘쳐서 날아다닐 나이인데 밖에서 1시간만 걸어도 어지럽고 금방 피곤해지고 생리도 두세 달씩 건너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피부 트러블도 엄청 심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필라테스도 다녀보고 PT도 받아보고 이렇게 운동 배우면서 내 몸을 점점 신경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얼굴이 잘 붓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니까 잘 맞는 운동을 오래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가, 폴 이것저것 경험해보다가 지금은 발레가 재밌어서 3년 넘게 배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운동했을 때보다 유독 발레 배우는 동안 얼굴 라인이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잘 맞는 운동이라는 건 없으니까 무조건 발레를 해라 이건 아닌데 워낙에 밸런스가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꾸준히 할수록 확실히 몸 라인이나 전체적인 자세가 고다져서 평상시에도 태가 이전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북목
안쪽에 라운드 숄더인 상태랑 등과 가슴, 어깨가 곧게 펴진 상태에서 같은 얼굴도 차이가 꽤 극명하게 보입니다. 자세 교정으로 인한 변화도 절대 무시 못해요. 배울 수 있는 운동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운동 자체에 흥미를 붙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 운동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 나는 뻣뻣한데 저 운동은 유연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꾸 이것저것 따져. 근데 운동을 많이 안 해봤다면 운동의 효과를 먼저 기대하기보다 일단 자기한테 재밌게 느껴지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해보는 거야.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안 쓰던 근육을 느껴보고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내 몸의 감각을 살려보고 오늘 하루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도 느껴보고 이렇게 조금씩 재미를 붙여가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꾸준히 나가게 되고, 그렇게 꾸준히 했을 때 유연성, 체력, 근력의 변화를 천천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 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길러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아플 때 아니고서는 예전만큼 얼굴이랑 몸이 잘 붙지 않아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이전보다 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붓는 체질에서 벗어나니까 이목구비나 얼굴 윤곽도 좀 더 또렷하게 살아나 보이는 것 같아요. 붓기 차, 붓기 영양제 이것저것 사는데 돈 쓰지 마시고 운동합시다, 여러분. 저도 다 사 먹고 다 해봤어요. 느리게 가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얼굴형만 신경 쓴다고 얼굴이 작아 보이거나 라인이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과 붓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상체 균형이 어느 정도 바르게 잡혀있는 상태가 기본이 돼야 그때 관리든 시술이든 했을 때 훨씬 큰 시너지가 생겨요. 구구절절 조금 뻔한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얼굴형 관리 시술과 경락.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받아봤던 얼굴형 관련 시술이 인모드였어요. 타고나기를 마르고 왜소한 체형에 얼굴 골격도 작은 편에 속하는데 워낙에 볼살, 젖살이 많은 타입이라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얼굴이 유독 더 빵빵하고 둥그렇게 나와서 어릴 때는 이게 꽤나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얼굴에 지방이 많은 타입에 효과적이라는 시술을 찾아보다가 인모드를 받으러 갔죠.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멍도 심했는데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아보니까 확실히 이런 시술은 병원이나 장비 출력, 의사 선생님의 디자인과 숙련도에 따라 통증이나 효과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갔던 곳에서는 통증도 훨씬 덜했고 멍도 거의 없어서 한 달 간격으로 총 3회를 받았어요. 보통 인모드는 3회 정도 받았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딱 3번까지 받고 나니까 두둑해 보였던 젖살과 심부볼, 턱살 라인이 확실히 많이 정돈됐어요. 인모드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특히 하안부 볼살이 많이 정리되면서 비율상 작고 얇아 보였던 입술이 덜 부각되고 입매 쪽이 더 시원해 보이죠. 잘 안 빠지는 볼살과 젖살, 불독살처럼 보이는 도톰한 심부볼 라인이 고민이라면 20대 초중반에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고가 시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기도 하고요. 지방이 아닌 골격이나 근육이 발달한 타입에는 잘 맞지 않는 시술이고요. 또 20대 후반부터는 자연스레 볼살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그 시기 이후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울세라. 이건 딱 2번 받아봤어요. 피부 속 근막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인데 얼굴 윤곽 정리와 리프팅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받아봤어요. 20대 초중반 아직까지 볼살이 많이 남아있던 시기에는 받고 나서 확실히 윤곽 라인도 좀 더 정돈되고 피부가 쫙 올라붙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나름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느꼈던 효과를 기대하고 1년 전에 한 번 더 받아봤는데 그 사이에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받으니까 하관과 옆볼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광대가 더 부각되고 볼페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흔히 언급되는 울세라의 부작용 중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옆볼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도 받고 나니까 얼굴이 더 헬쓱하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 아파요. 처짐이나 탄력 개선, 윤곽 라인이 고민이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의 디자인, 숙련도, 그리고 내 피부 지방층의 두께나 상태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정말 크게 나타나는 시술인 것 같아요. 효과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제게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라고 느껴서 울세라는 앞으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술까지 포함해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관리는 경락이에요. 근막이나 림프처럼 얼굴 주변의 긴장과 순환에 관여하는 구조를 손으로 풀어주는 관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인모드나 울세라 같은 피부 시술이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서 얼굴 라인을 좀 더 슬림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었다면 경락은 윤곽을 좀 더 매끈하게 정돈해주고 이목구비도 더 또렷하게 살려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밤늦게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든다든지 한쪽으로 누워 자는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회만으로도 받기 전후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감싸서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이 달라요. 바깥으로 퍼지고 벌어져 있던 얼굴 상태가 확실히 좀 모이는 느낌이랄까? 경락샵도 요즘 브랜드나 지점이 정말 다양한데 이것 또한 브랜드, 지점, 관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느끼는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저는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경락샵, 그 중에서도 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처음 방문해서 20회 끊어서 대략 2주에 한 번씩 관리를 받았는데요. 5회, 10회, 20회 회차를 거듭할수록 얼굴 라인과 이목구비가 점점 다듬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 할 때마다 얼굴 또렷함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상체, 두피, 목, 어깨, 얼굴 경락, 피부 관리까지 한 세션으로 진행되는 구조예요. 얼굴 경락은 항상 원장님 한 분이 직접 진행하고 나머지 다른 관리들은 날짜나 시간대마다 관리사님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때까지 경락샵을 3군데 정도 가봤는데 제가 갔던 곳들은 다 이 시스템이었어요. 보통 경락하면 많이들 받다가 멈추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받다가 그만둔다고 아예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 등의 평소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까 받다가 안 받으면 경락 받으면서 잘 모아놓고 맞춰놨던 게 조금씩 다시 원래대로 느슨해지는 느낌은 들어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마사지라서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편이라면 자칫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고 또 지점이나 관리사마다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한번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치나 금액대, 프로그램 그리고 후기 잘 찾아보셔서 상담 꼼꼼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영상 인트로 때 가장 최근에 받은 시술이라고 언급했던 관자놀이 필러 이외에 근 3년간 얼굴형 관련 다른 피부과 시술은 받지 않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경락 20회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의향이 있는 관리예요. 가장 최근에 받은 시술인 관자놀이 필러. 평소에도 운동이랑 경락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관리나 방법이 추가된 건 아니었거든요. 전부터 얼굴형 관련 질문은 계속 있었지만 최근 들어 영상에 유독 얼굴형 댓글 언급이 많았던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보통 관자놀이 부분의 볼륨보다도 도드라지는 옆광대나 꺼진 옆볼을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옆광대를 줄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얼굴은 적당한 광대 볼륨에 비해서 관자놀이가 꺼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옆광대가 살짝 도드라져 보이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살짝 꺼진 부분을 매끈하게 채워줄 수 있는 정도로 양쪽 관자놀이에 소량의 필러를 맞았습니다. 얼굴에 뭔가를 채워넣는 시술은 부자연스러워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앞볼이나 팔자주름 같이 근육의 움직임이 크고 많은 부위는 아니어서 고민하다가 받아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그간 생활습관 변화와 운동, 인모드, 경락 등의 관리로 잘 정돈된 하안부에 이 이마부터 관자, 광대로 이어지는 라인까지 조금 더 매끄럽게 채워지니까 확실히 화면에서 얼굴 라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관자놀이 부분이 살짝 꺼져 있어서 얼굴을 봤을 때 시선이 약간 아래로 흐르는 느낌이었는데 이쪽 볼륨이 사니까 시선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리프팅 되어 보이기도 하고 비율적으로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보완이 되더라고요. 관자 꺼짐이 없거나 이미 상안부 너비나 볼륨이 충분한 분들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고요. 저는 효과를 봤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함부로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제 얼굴형 개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유하는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얼굴형 개선에 효과를
효과를 봤던 시술이랑 관리 설명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리나 시술 방향성 잡으시는데 저의 경험 참고만 해주세요. 내 얼굴에 대한 이해와 원하는 개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무조건 작게 줄이거나 볼륨을 채우는데 급급하면 결국 자연스러운 조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돈 다 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아깝고 속상하잖아요. 되돌리기도 어렵고 내 얼굴을 잘 파악하고 비율과 조화를 생각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게 얼굴 본연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분간은 추가적인 얼굴형 시술 계획은 없고 지금처럼 생활 습관과 운동, 경락 위주로 계속 관리하면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얼굴 라인이 더욱 정돈돼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 팁을 공유해 볼게요. 같은 얼굴이어도 눈썹, 헤어, 표정 근육 같은 요소들에 따라 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건 시술이나 큰 관리와는 다르게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끔 과거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서 눈썹이 진짜 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저도 과거에는 눈썹이 지금보다 더 두껍고 진했는데 그때는 확실히 이목구비가 조금 더 흩어져 보이고 조화가 아쉽고 전체 인상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전체 비율에서 상안부가 약간 좁고 역광대 볼륨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눈썹이 짙고 두껍고 산이 살아있으면 위쪽이 공간이 없이 답답해 보이면서 광대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눈썹이 두껍고 짙은 게 훨씬 더 매력적이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더 얇고 산도 너무 높지 않게 다듬고 주기적으로 조금 더 옅게 탈색하니까 훨씬 시원해 보이고 인상도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추구미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조화로운 얼굴이라면 강하거나 튀는 포인트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목구비가 훨씬 조화롭게 예뻐 보일 거예요. 아까 얼굴형 파악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수리 높이가 낮은 편이라 헤어 볼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수리가 납작하면 상안부가 더 좁아 보이면서 중하안부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고 얼굴의 아래쪽으로 시선이 머무르면서 뭔가 넙대대해 보이거나 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스타일링 할 때 꼭 정수리 볼륨을 살려주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볼륨만 살려줘도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고 동안 이미지도 생기고 전체 비율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은 표정 근육이에요. 저는 관리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표정 근육도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과 입체감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웃을 때랑 무표정일 때 인상이 꽤 다른 편이라 표정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얼굴의 입체감이나 라인을 크게 좌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동안 매주 영상을 촬영하고 화면으로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어떨 때 얼굴이 뚱하고 생기 없이 처져 보이는지도 보이고 자연스럽게 저의 제일 예쁜 각도나 표정을 알게 됐어요. 카메라 마사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뮤잉 많이 아시죠? 평상시에 입 안에 혀 위치를 의식하면서 혀를 편안하게 입천장에 붙인 상태 그리고 어금니 꽉 물지 않고 살짝 떨어뜨린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약간 무턱처럼 보이면서 인상이 뚱하고 억울한 느낌이 날 때가 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뮤잉 개념을 알고 나서 혀 위치를 제자리에 두는데 신경 쓰고 더불어 입이 아닌 코로 숨 쉬는 훈련을 계속 하니까 무표정일 때도 뚱해 보이지 않고 하관 쪽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라인이 더 좋아졌어요. 이게 입안에서 혀가 그냥 아래로 내려간 상태, 이게 혀가 편안하게 입천장에 붙은 상태예요. 또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고 광대 끌어올리는 연습도 자주 해줘요. 얼굴 피부를 잡아주는 것도 결국 근육이라서 이 표정 근육 운동도 자주 할수록 미소가 더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탄력 있게 더 예쁘게 올라붙어요. 저는 발레 배우면서 이 습관이 어렵지 않게 더 잘 밴 것 같아요. 발레 기본 자세가 풀업이다 보니까 정수리 위로 쫙 끌어올리면서 입가에 미소도 계속 은은하게 유지하게 되거든요. 평상시 입안 혀 위치 신경 쓰기, 자주 미소 짓는 연습하기, 사소하지만 습관이 될수록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더 어려 보이는데 정말 많이 도움되니까 이건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얼굴형 고민, 유형, 해왔던 관리들까지 모두 공유해봤어요. 한 번의 관리나 하나의 시술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잘 맞거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그동안 짧은 답글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리 방향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고 유용하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